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이번 방송은 BMW의 523D입니다. BMW G30 모델의 페이스리프트가 된 후에 인기가 어마어마한데요. 네, 그 중에서도 520i, 530i 이렇게 가솔린 라인업이 인기가 많기는 한데 그래도 디젤을 찾는 수요는 분명히 있거든요. 520D가 어떤지, 아니 523D가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걸어 볼게요. 이게 523D 모델이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됐고요. 지금 이 차량 주행거리는 길들이기가 끝난 상태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6기통 디젤보다도 조용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523D를 방송하기 이전에 오토소닉스 채널에 520i의 리뷰도 올라가 있고, 물론 페이스리프트 전이지만, 그리고 이거 잠깐 섰는데 시동이 꺼져버리네? 이 스탑앤고가 엄청나네요. 다시 한번 살짝 서볼까? 바로 꺼진다. 다시 출발할 때 느낌. 이건 좀 별로네, 이거는. 네, 523D가 이 차를 일단 구매하기 전에 많은 글들을 검색을 해보실 건데, 보통 지금 4기통 디젤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를 타보고선 그런 얘기를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단 바로 고속도로에 한번 잠깐 올라가 볼게요. 고속도로에서 좀 설명드릴 부분이 있어가지고, 자, 이 차를 타고 가잖아요. 고속도로에 진입을 합니다. 자, 속도를 좀 올려야겠죠? 오, 옆에 지박인이 지나가네. 이렇게 속도를 쭉 올리고 차선을 싹 바꾸고, 일단 고속도로에 진입을 하는 순간 역시 BMW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고속주행에 강한 BMW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승차감이라든지 이 전반적으로 들려오는 소리의 밸런스라든지 이런 걸 보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520i나 530i는 정차 중에 굉장히 조용하죠. 근데 523D도 정차 중에 굉장히 정숙한 편입니다. 근데 주행을 할 때 한 70에서 80km 정도 이렇게 정속 주행을 해보면 523D도 만만치가 않아요. 옛날에 이 차량의 전전 F10 시절에서도 엔진이 변경되기 전 그 디젤 이슈가 있었던 그 엔진 같은 경우에는 한 80에서 100km 정속 주행을 하면 우 하고 깔리는 저음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523D는 520i나 530i의 뒷좌석에서 들려오는 그 배기음과 이 523D의 밑에서 깔리는 엔진음을 비교를 했을 때 523D가 더 시끄럽진 않습니다. 그냥 비슷한 소음 수준이기 때문에 이 차를 정차 중이 아닌 주행할 때 그 디젤 소리가 싫다, 이걸로선 이 차를 판단하는 거는 이 523D에서는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누가 디젤차 4기통 디젤을 샀다, 2000cc 디젤차를 샀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막 별 내용이 다 나오죠. 아직도 디젤을 타냐, 뭐 4기통 달달이, 뭐 이런 달달달 겔겔겔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비하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차를 타고 나서 공조기가 그냥 1단으로만 켜져 있어도 에어컨 소리에 묻힐 정도로 굉장히 정숙하고요. 지금 이렇게 가속을 하는데도 엔진 사운드가 듣기가 좋습니다. 이게 갈갈갈갈갈갈갈갈 막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웅웅 이런 식으로 뭔가 4기통이지만 6기통인 척하는 그런 사운드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잠깐 스포츠를 놓고 급가속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안 들리죠? 야, 이 토크도 괜찮고 지금 RPM 3500에 가 있거든요. 툭 건드려가지고 다시 브레이크를 밟고 이런 식으로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6기통 디젤의 그 엔진 회전 질감에 대한 부분하고 4기통 디젤의 엔진 회전 질감을 감히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6기통이 좋은데, 이 차량이 이렇게 오히려 한 1500에서 2300 rpm 이 정도 올릴 때 우
하는 소리가 좀 중저음이다라는 느낌 외에는 그냥 일상적인 영역에서 차선 바꿀 때 슉슉 너무 쉽게 들어가죠. 골프 같아. 폭스바겐 완전.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4기통 디젤의 소음 부분에서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뭐 4기통 달달이다 뭐 아니면 뭐 누가 아직도 그걸 타냐면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수요층이 있기 때문에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죠. 공급이 있어서 수요가 이루어지는 개념에서는 요즘 같은 자동차가 넘쳐나는 시기에선 조금 위험한 부분도 있어서 얘네가 지금 뭐 친환경차라고 해가지고 가솔린 모델에서 지금 뭐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BMW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직은 디젤은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됐고 그 다음에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오고 완전 전기차가 나옵니다. 자, 그런 거를 봤을 때 디젤 차가 분명히 한 5년 정도 지나면 완전 퇴출이 되지 않느냐. 벤츠 같은 경우에 벤츠가 지금 BMW보다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립니다. 전반적으로 그 벤츠 같은 경우에 300D, 23D에서 약간 튜닝해 놓은 엔진, 그걸 이제 300D라고 하거든요. 300D라는 모델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디젤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디젤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디젤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얘네가 어쨌든 돈을 많이 들여서 개발해놓은 디젤 엔진을 그렇게 순식간에 없애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에 대해서도 저는 일단은 좀 부정적인 의견이 아직은 좀 강한 편인데 비싼 고가의 자동차를 사서 사용하기가 어쨌든 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완전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플러그를 꽂아서 충전을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을 거고 겨울철이 되면 연비가 확 떨어지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무시 못 하거든요. 솔직히 가솔린을 살라고 해도 요즘 나오는 뭐 그냥 제네시스라던가 아니면 수입차의 고성능 자동차는 무조건 고급유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제 성능이 나오거든요. 비싼 차를 사고 나서 굳이 일반유를 넣어갖고 성능을 깎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고급유를 넣어야 되고 어떤 차종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고급유를 넣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 523D는 마일드 하이브리드라고 해도 딱히 사용자가 신경 쓸 부분이 전혀 없고 전기 모터와 디젤 엔진이 결합되면서 연비 효율이나 배출가스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0% 정도 줄인다고 합니다. 거기보다 더 어려운 배출가스 기준 등급으로 바뀐다고 하면 그때 돼서는 또 이제 전기 모터 용량을 늘린다던가 어떤 꼼수를 쓰든 뭘 어쨌든 내연기관이 죽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향후 10년까지는 무난하게 탈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이 내연기관 기술의 끝판인데 이걸 사야지 왜 아직 시작 단계인 전기차를 사냐,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디젤차나 가솔린차가 진짜 기술이 끝까지 온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전기 모터를 달고선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뭐 옆 브랜드에서는 48V 배터리 이슈가 있긴 한데 아직까지 BMW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마일드 하이브리드 디젤 엔진이건 가솔린 엔진이 나왔을 때 끝판의 기술을 내가 만끽하는 거죠. 근데 전기차는 600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그래서 새 차를 막 1억 주고 샀는데 한 1, 2년 지나니까 이제 막 1000km를 주행을 한대. 그럼 600km를 주행하는 중고차 가격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5년 정도가 되면 배터리 수명이 점점 줄어들면서 배터리를 교체하려면 중고차 값이 나온다. 뭐 이런 의견을 제시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런 전반적인 평가를 봤을 때 지금 단계가 어떻게 보면 차 사기 되게 어정쩡하거든요. 근데 디젤 차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 하루에 뭐 1시간 이상 타고 주행거리가 좀 많다 이러신 분들은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그냥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523D, 네, 천천히 가고 있죠. 드라이브 모드에서 가속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엔진 소리를 들어보셔도 아시겠지만 뭔가 4기통 디젤의 그 사운드라기보다는 좀 괜찮아요. 엔진 사운드가 괜찮다 보니까 RPM이 4500에서 변경이 됐거든요. 조금 아쉬워. 한 6000까지 가는 가솔린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정도로 좋습니다. 자, 스포츠를 놓고 하나, 둘, 셋. 오히려 스포츠를 놓으니까 아이고 방지턱. 스포츠를 놓으니까
RPM이 4100에서 바뀌네요. 4100에서 바뀌고 차이점이 안 떨어져요. RPM이 지금 3000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자가 가속 페달을 밟으면 바로 또 치고 나가는, 그러니까 출력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 ZF 미션이 워낙 훌륭하기도 하고 BMW 엔진과 궁합도 잘 맞기 때문에 이 세팅 자체가 그냥 일반적인 국내 자동차, 옛날 차 4기통 디젤을 타셨던 분이 이 차를 타신다 그러면 출력에서 일단 부족한 부분이 없다고 느끼실 겁니다. 다시 이렇게 천천히 가다가 급가속을 하면서 커브길을 갔다가 우회전을 한번 세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커브길 그냥 갖고 놀죠. 좌커브 좀 심합니다. 야, 이거 그냥 갖고 노는 수준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운전을 엄청 심하게 하는데 동승자가 이렇게 막 미쳤냐, 왜 이따위로 운전을 하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 않을 정도로 차체가 굉장히 잘 잡아줍니다. 야, 이 차를 진짜 6천만 원대에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자동차로 나왔는데 여기에서 할인까지 받는다고 하면 그 만족도는 더욱 좋아질 것 같고요. 523D M 스포츠 패키지의 옵션이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옵션으로도 이렇게 깔 게 없고, 차량 성능에서도 뭐 이렇게 딱히 깔 게 없고, 이렇게 제동을 심하게 하는데도 이게 몸이 이렇게 쏠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 밸런스가 꽤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방지턱을 몇 개를 넘어 볼게요. 그냥 일반적인 속도에서 이런 식으로 좀 부드럽게 넘어주고요. 예전에는 BMW가 차가 단단하다 보니까 방지턱 넘을 때 느낌이 좀 많이 별로였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게 딱히 나쁘지가 않습니다. 자, 방지턱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천천히 제동하면서 요런 정도 느낌? 요런 정도 느낌, 아주 가볍게 넘죠. 그리고 가속 페달을 매우 살짝 밟았을 때 RPM 한 1000에서 1200, 사실 디젤 차가 이때가 제일 싫어요. 한 900에서 1000, 1100 요렇게 RPM을 사용을 할 때 확실히 디젤은 디젤이네, 이런 느낌이 들고, 아까 전에 체크를 해보니까 뒷좌석 등받이 쪽은 진동이 살짝 있습니다. 근데 주행하면서는 진동을 그렇게 딱히 못 느끼고요. 예전에 비해서 스티어링 휠로 전달되는, 아이고 못 봤다 방지턱, 요 정도 스티어링 휠로 전달되는 진동의 양이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소음 밸런스가 노면 소음이 상대적으로 크긴 한데 이 엔진 소리가 덮여지는 부분이나 전반적인 소리가 들려오는 부분은 아주 만족할 수준이고요. 자, 스포츠를 놓고, 변속기도 스포츠에 놓고 한번 좀 세게 달려볼까요? 이렇게 가다가 커브 살짝 이렇게 돌아주고, 근데 세게 분명히 가는 것 같은데 체감은 그렇게 안 듭니다. 차가 워낙 괜찮네요. 확실히 주행 느낌은, 그러니까 커브를 핸들을 이렇게 돌릴 정도로 도는 건데, 저 반대쪽으로 이렇게 몸이, 일단 시트가 워낙 좋기도 하고, 이거는 좀 약간 갖고 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분명히 스포츠를 놓고 속도가 꽤 있는 상태에서 브레이크 사용을 하지 않고 커브길을 이렇게 도는 건데, 시트에서 나를 잡아주는 게 일단 가장 마음에 들고요. 이게 후륜구동 기반의 엑스드라이브의 맛이죠. 엑스드라이브도 그렇고 후륜구동도 그렇고 이런 식의 커브를 돌 때 진짜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손해를 보죠. 전륜구동 자동차로 만들 경우에 실내 공간을 훨씬 넓게 뺄 수가 있습니다. 후륜구동 자동차를 만들면 주행 질감에서는 진짜 끝판인데 공간적인 부분에서 손해보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또 전기차를 아까 부정적으로 얘기했지만 BMW의 전기차라면 진짜 괜찮을 것 같은 게, 얘네는 전기차를 만들어도 무조건 빠르고 답답하지 않고 이런 주행 밸런스에 초점을 맞출 거기 때문에 BMW의 전기차는 좀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차를 구매를 하려고 그러면 G30에서 이제 다음 세대로 바뀌는 2년 후에 5 시리즈가 나올 때
그때는 이제 전기차랑 같이 개발을 할 거예요. 그때 전기차 버전을 사야 되는데 또 나오자마자 사면 안 되지 않습니까? BMW는 1년을 또 기다린다. 그럼 최소 3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BMW 5 시리즈의 전반적인 모델이 다 인기가 많아요. 그런 내용이고, 솔직히 벤츠가 좀 심하게 이쁘게 나와서 그렇지, 인테리어가. BMW도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 켜지고 뭐 전반적으로 보면 진짜 인테리어도 나쁘지가 않거든요. 게다가 지금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은 화면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여기서 영상 같은 거 틀어놓으면 조수석에 탄 사람은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단점이 이게 전반적으로 운전자 기준으로 이렇게 딱 맞춰져 있다 보니까 조수석에서 봤을 때가 좀 별로 안 이쁜 그런 단점이 있고,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평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운전석에서는 뭔가 사용하거나 이렇게 보는 게 각도가 조금 안 좋아요. BMW보다 안 좋은데 조수석에서는 그렇게 예뻐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BMW 5 시리즈가 오해를 받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가 있긴 합니다. 뒷좌석도 각도가 좀 굉장히 많이 서 있어요. 서 있는데 또 타보면 그렇게 또 불편하지가 않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장점, 단점 이런 게 딱 명확한 차량이기 때문에, 물론 디젤차가 겨울이 되면 소음이 시끄러워지고 제스처 컨트롤 됐네? 소음이 심해지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솔직히 이 정도 디젤 소음이라고 하면 4계통도 굉장히 탈만하다. 특히 BMW 523D는 진짜 괜찮네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된 디젤 엔진이 사실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520D 때보다 소음은 훨씬 줄어들었고, 그리고 차의 그 주행 밸런스, 가속하는 느낌에서도 미세하게나마 훨씬 개선된 게 느껴집니다. 페이스리프트가 부분 변경되면서 디자인에 살짝 변화를 준다, 이 부분이 강하지 않다 그러면 다른 기술적인 부분에서 변경됐을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근데 523D는 소음 밸런스는 기존 모델이랑 똑같아요. 솔직히 똑같은데 엔진에서 들려지는 느낌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부분이고, 70km 정도 속도만 돼도 이게 노면에서 소리가 좀 올라오는 편입니다. 일반인들은 이제 이게 노면 소음인지 풍절음인지 구분을 잘 못하시는 분도 계시긴 계신데, 풍절음이 들리기 위해서는 속도가 한 120km 정도 이상 올라가야 되고, 일반적인 영역에서 주행을 할 때는 노면 소음만 들리는 그런 느낌, 그리고 옆에 차 소리 좀 들리는 거, 그 정도다. 쭉 가속, 차를 제껴서 방향 지시등 들어가고 쭉 가다가 또 바꿔, 쑥 차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시멘트길, 확실히 노면 소음 좀 들어오죠. 여기서 쭉 가속, 엄청 빠르지 않죠? 그냥 그렇죠. 그냥 그렇죠. 근데 후에 좀 속도가 붙는 편이고, 쭉 가다가 속도를 좀 낮춘 상태에서 차선을 확 바꿔, 확 이런 식으로 들어갔을 때 별도의 무슨 서스펜션 옵션이 없는 차량임에도 기본적으로 괜찮고요. 요 컴포트 시트가 7 시리즈랑 동일한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조금 포지션은 다릅니다. 다른 포지션인데 헤드레스트를 요렇게 구부리면 내 머리 사이즈에 딱 맞춰놓으면 이게 상당히 편하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전동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 뒷머리가 납작머리라서 이 왁스로 좀 띄우다 보니까 이걸 조금 약간 목을 감싸게끔 살짝 요 정도로 맞추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너무 높이 하면 머리가 다 눌려서 한 요 정도로, 이것도 전동으로 맞출 수가 있고 화면에도 표시가 됩니다. 네, 그런 전반적인 옵션이나 주행 밸런스나 이런 걸 봤을 때 깔게 없다. 단점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들려지는 이 노면 소음하고 드라이브를 놓고 이렇게 꾹 밟을 때 저속 구간에서는 펀치력도 나름 있고 나쁘지 않네 이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속도가 좀 있는 상태에서 급가속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속을 했을 때는
확실히 약간 좀 530i라던가 아니면은 530D라던가 이런 고사양 모델과는 차이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520D가 아무리 토크감이 높다고 해도 523D가 입에 잘 안 붙네. 520i하고 비교해도 가속 느낌에서는 520D가 더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BMW라는 브랜드를 맛보기 위해서는 좀 아쉽다. 차체가 좀 커지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오히려 F10 기존 세대보다 좀 줄어들었다. 소음도 밸런스가 좋기는 한데 노면에서만 소리가 들리다 보니까 처음 탔을 때는 되게 조용하다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근데 타면 탈수록 거슬리기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 뭐 요 정도 말고는 인테리어 조금 이렇게 최신형 같지 않은 거 그런 느낌 말고는 딱히 뭐라고 얘기할 게 없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의 이제 끝부분에는 단점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차가 지금 나오는 차들과 비교하면 이게 핸들이 조금 무거운 편이에요. 그런데 예전 5 시리즈 대비는 가벼워진 편이다. 그 정도 보여지고, 저는 5 시리즈를 볼 때 제일 좀 아쉬운 부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이 도어 트림 디자인이에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굉장히 예쁘게 들어와 있는데 이 위에 눈에 보여지는 요 가짜 가죽의 질감이라던가 좋은 가죽을 차라리 눈에 띄는데 사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비를 맞거나 이게 변색되고 이런 것 때문에 한 거니까 기능적으로만 너무 집중된 그게 BMW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요즘 트렌드에서는 조금 꼼수를 부려도 되지 않을까, 너무 정도로 가는 것 같아서 약간 좀 꼼수 좀 부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센터 콘솔의 수납 공간이 생각보다 작다는 부분, 그리고 스탑앤고를 싫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버튼을 없애버렸다는 거, 그런 부분하고, 옛날에는 5 시리즈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X3를 좀 낮게 보고 이런 급이었다가 요게 이제 X3를 오히려 더 중요하게 보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좀 신경 안 쓴 부분이 있나? 뭔가 다음 세대 모델이 진짜 혁신적으로 바뀌나? 이런 느낌입니다. 차체가 F10보다 많이 좋아졌긴 했죠. 많이 좋아졌긴 한데 사용자들이 느낄 때 이거 봐, 지금도 시동이 확 걸리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스탑앤고가 없으니까 이게 좀 헷갈리네요. 그런 부분, 스탑앤고 없앤 게 일단 제일 마음에 안 듭니다, 이 차는. 어쨌든 이번 내용 꺼버리자. 최대한 기존에 올라갔던 520D 리뷰랑 중첩되는 내용이 덜 하게끔 방송을 촬영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520i, 530i 이런 식으로 5 시리즈의 세부 모델도 하나하나 타보면서 어떤 특성이 있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